두 번째 주제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실은 윤 당선인하고 이재명 후보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이거를 엄청 강조한 데 비해서 윤 당선자는 그다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그 수단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둘 다 대기업의 갑질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의 어려움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으로 공정화, 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물론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분들이 주장한 것은 전혀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자원을 배분하고 어떤 사람하고 거래할 건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납품 가격을 싸게 하는 사람, 같은 품질의 제품이라면 그런 걸 골라야지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가 있고 수출도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납품 가격을 인하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래를 함부로 중단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대기업하고 한번 협력 관계를 맺어놓은 기업은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오히려 새롭게 창업해가지고 거래처를 찾으려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중소기업 보호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소기업의 담합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태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이 중소기업들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이 합리적인 관행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얘기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근무하면서 보면은 이런 거죠. 납품할 때 시제품을 만들어 갔는데 그 시제품에 있는 아이디어를 살짝 갖다 써요. 근데 그거는 현재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보호가 안 되는 아이디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대우가 이렇게 벽걸이 세탁기라는 거를 만든 적이 있는데 어떤 중소기업에 와서 그 아이디어를 자기가 납품하기 위해서 그 대기업에 보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세탁기를 벽에 건다는 거는 현재 특허법 가지고는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정말 머리를 맞대고 어디까지를 보호해 줘야 될지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를 많이 생각해야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거래를 갑자기 끊는다고 위법이다 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너 굉장히 많이 납품하면 가격을 깎아줄 거지 해가지고 상당한 시설 투자를 하게 한 다음에 납품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끊는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거래 관행, 계약 원칙을 만들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후보처럼 단칼에 대기업은 나쁜 놈들이야 계속 거래 그래가지고는 그 폐해가 더 커진다는 거죠. 뭐 백화점에 이 임대료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명 브랜드 업체한테는 싸게 해주고 중소기업한테는 비싸냐 하지만 그 유명 브랜드는 백화점이 유치해가지고 자기의 백화점의 이미지 제고하는 측면에서 싸게 해준 것일 것이고 또 그 유명 브랜드 옆에 어떤 매장을 갖게 되면은 후광 효과를 얻는 중소기업들은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들어가는 건데 그걸 그저 일률적으로 싸게 해라 그러면은 백화점에서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임대료로 경쟁할 수도 없게 되고 여러 가지 로비만 하게 될 거거든요. 다음으로 유망 중소기업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보면 디지털 대전환 이러면서 작은 기업을 100개를 유니콘으로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 몇십 조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은 유망 중소기업이 크는 게 아니라
정부에 가서 줄 잘 서는 기업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부가 중소기업을 차별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물건을 사 쓰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안 보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이 중소기업을 잘 고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런 유망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도 투자자들이 유망 중소기업을 잘 골라낼 수 있도록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면은 정부가 키우지 않더라도 돈 벌려는 투자자들의 욕심에 의해서 잘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활용해라.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중소기업을 믿게 되는 순간에 중소기업 물품을 예를 들어서 5%나 10%더 사고, 그리고 만일 가격이 그동안 70원 받던 거를 80원이나 뭐 85원만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연간 30조에서 50조 원을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재래상인, 영세상인 뭐 이런 거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은 뭐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책들은 대체적으로 뭡니까? 대형 할인마트를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형 할인마트 규제한다고 소비자를 못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하면 그때 쇼핑 안 하고 다른 때 하거든요. 결국은 재래상인이라든가 이 전통시장이 편할 수 있게 주차장,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데 지하를 전부 공동 개발해 준다거나 그 역세권에서 역에 접근하는 그 무빙워크,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만 잘해줘도 그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거라는 거죠. 요컨대 중소기업, 영세상인 이런 데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대기업을 때려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중소기업, 영세상인의 상품을 쓰고 서비스를 쓰는 소비자들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가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게 돈도 덜 들고 효과도 더 좋다. 그러니까 시장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경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